최근 지인이 오강남 교수님의 어떤 동영상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너무 좋은 콘텐츠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그 중에 일부분, 인생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 중에서 끝부분쯤에 노년과 노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좋은 내용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오강남 교수님이 추천한 국가가 해야 할 일, 개인이 해야 할 일 중심으로 이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노년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는데요. SBS 비즈 나리지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콘텐츠를 담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인데요. 최근 토크멘터리 오강남이라고 해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인생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그중에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수님 말씀에는 호모 루덴스라는 즉 유희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념은 은퇴한 후에 인간의 본성인 유희와 놀이를 통해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인간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그런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 그래야 노년의 자유가 가능하다라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사람들, 특히 시니어들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하시고 결국 더 이상 일자리에 설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로 그런 상황에서 은퇴를 했는데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오용남 교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근원적으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가 은퇴 후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담보해 줌으로써 비로소 호모 루덴스, 인생의 삶을 마치 소풍 가듯이 즐기며 그것이 창조적 그리고 생산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말씀하신 국가의 노력이 없다고 하면 만약에 각자 도생이라고 한다면 이런 걱정 불안은 너무나 커지고요. 아마 경험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재무적인 투자 부분, 근로소득에 대한 노동의 부분 이런 것들일 텐데요. 이것이 노년 후에는 여러 가지 변동성이라든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은 다시 인생 일막을 연장하는 것에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특히 노후 빈곤이나 자살 문제까지 심각한 문제임을 알고 있을 때 말씀하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즉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나다의 예를 드는데 물론 카나다는 우리와 달리 젊은 시절부터 세금도 많이 내고요. 근데 가장 노인들에게 핵심되는 정책 두 가지는 노령보장연금 이라는 거고요. 누구에게나 65세 이상의 카나다에 뭐 10년 이상 거주했으면은 주는 돈인데요. 검색해 보니까 금액이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그래도 적지 않은 돈. 뭐 제가 봤을 때는 600달러 정도로 본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한 160만 원 정도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기초연금이나 뭐 국민연금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것 같고요. 이것 외에 또한 우리나라처럼 의료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이러한 두 부분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적인 자유, 노년에 대한 걱정 이런 것을 덜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개인적으로는 정신적인 성숙, 즉 깨달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강남 교수님이 지적한 두 가지는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정신적인 성숙, 깨달음인데요. 노인이라도 계속 정신적인 성숙의 단계를 오르면서 깨달음의 깊이를 더해 가야 한다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시니어 라이프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나 노후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파헤쳐 보면요.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입고인데 요새 입는 문제는 굉장히 해결이 많이 된 것 같고요. 누구에게 과시하는 것 외에는 그렇다면은 식사, 먹는 것과 자는 것,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나이 들면서 아프기 때문에 의료비를 어떻게 보장하느냐에 대한 구조, 이것이 바로 말씀하신 국가에서의 책무 플러스 의료비 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안전망이 확보가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될 근본적인 질문은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노년을 보낼까라는 어떻게 보면 호모 루덴스와 비슷한
인간 근원의 질문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즉 놀이하는 인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저도 제 친구가 매일같이 하키야 놀자 했을 때 그 행복함, 또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순수함과 그들의 천진난만함, 그들이 보내는 행복함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것과 같은 놀이하는 인간. 이것이 창의성과 또한 생산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시대는 지금 빅데이터나 이런 시대는 더욱더 가능한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또한 정신적인 성숙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훈련은 결국은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삶에 대한 조망, 웰다잉까지 이어져서 이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아 실현, 즉 메슬로우의 5단계를 보면 마지막에 자아 실현이 있는데요.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 실현을 고민하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근데 그 방향성은 내가 아니라 가족, 이웃, 그렇게 국가, 글로벌로 넘어서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돈뿐만 아니라 어떤 재능이나 경험이나 한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남기고 어떻게 나눠질지. 그래서 오강남 교수님이 말씀하신 감사나 또는 나눔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까지 이어지는 것이 우리 시니어들이 지금 노후에 대한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해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두 다 저기 그 오강란 교수님 검색하셔서 그 영상들 한번 보면 좋겠고요. 영상미와 함께 아주 절제된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주는 임팩트가 저에게도 크게 다가와서 아주 여러 번 심취해서 봤는데요. 우리 시니어 삶에 있어서 시니어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에서도 이런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노준식 감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시니어 철학에 있어서 정신적인 성숙 그리고 여러 가지 동서양에서의 철학들의 비교 이런 것들을 고민으로 그래서 시니어가 이 사회에 기여하고 또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주는 그러한 그 경륜을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들이 정말 고민해야 할 정신적인 성숙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